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월 8일 이슈 리포트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1670명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일단 인사드리고, 방송 좀 진행할게요. 어저께 보면, 호야님께서는 다 매수했다. 660포인트 이하에서 풀 매수했다. 어저께 요 글 쓰셨는데, 그죠? 네,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박준이님, 린치핀님, 오란빈님, 행복하나님, 네, 플롯산책님, 네,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송기수님, 김충환님, 라인님, 옹케이님, 1등님, 달투님, 파워선님, 정님, 장계선님, 이선생님, 자스민님, AJ님, 웃견님, 네, 반갑습니다. 리치님, 가을하트님, GS님, 네, 도치님, 빅토리아님, 모래송님, 쿠키님, 은빈님, 들깨님, 아디안덤님, 윤혜숙님, 이계숙님, 두부장님, 달만님, 김영웅님, 청당님, 수영강민님, 푸른소리님, 박정곤님, 말금이님, 기부천사님, 김정희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1800명 들어와 계시고, 이제 미국 시장 잠깐 볼게요. 미국 시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언급했다가, 그죠? 90일 이후에 언급했다가 철회했죠. 아니다. 관세는 그대로 부과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우리가 관세 때문에 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90일 관세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백악관에서는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을 축소를 했는데, 지금 잠깐 미국 시장 보면, 어저께 프리마켓에서, 프리마켓이 아니고, 어저께 나스닥 선물이 몇 프로 빠졌어요? 어저께 장중에 4.8%에서 거의 5%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완전히 뭐 나스닥 개판이죠, 그죠? 개별주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9%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진바닥이냐, 그죠? 네, 진바닥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나스닥이 진바닥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추가 하락할 거냐.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뭐 대응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자, 저의 의견은 진바닥 혹은 잘 들으셔야 돼. 진바닥 혹은 횡보예요. 네,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이해했으면 7번. 지금 나스닥이 하루 이틀 이 음봉 두 개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날아갔습니다. 거의 1경이 시가총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뭐 증시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저렇게 자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당연히 반대급부도 목소리가 커지죠. 예. 아이고야, 목소리 커집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뭐 밀고 가긴 하겠지만, 네. 지금 뭐 90일 유예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 내피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관세를 저렇게 뭐 하긴 할 건데 저렇게 무턱대고 하기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게 지금 뭐 이틀 빠졌는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은 1경 빠졌는데 주식 투자,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해결책은 안 나오더라도 증시가 추가적으로 급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야 사실은 정신없이 이렇게 빠져야 반등이 커요. 그래서 전환 일단은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은 거의 한 20% 미만이다. 20% 미만. 그럼 둘 중에 하나든 급반등이 나오든지 횡보하든지. 근데 이제 급반등 나올지 횡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V자 급반등이 나올지 횡보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급락은 없어요. 됐죠? 네. 급락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급락은 힘들어요. 급락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17,000까지 왔다가 뭐 그렇게 뭐 조정이 나오지.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뭐 내리면 또 10%씩 꽂고 뭐 이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잠깐만요. 뭔가 브리핑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냅두면 지금 여러분들 미국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가만히 목소리 안 내고 있겠냐고요. 주가가 이제 더 빠지면 빠질수록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반대급부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세 정책이 좀 유연하게 될 수 있어요. 폐지는 안 돼요. 폐지는 안 되고 좀 유연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지금 경기 침체 막기는 힘들어요. 이미 이제 이런 주가 하락은 이런 주가 하락 자체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이미 반영된 겁니다.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그냥 뭐 어저께 사실 여러분들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냥 뭐 자포자기 뭐 어떤 분은 660에서 풀 베팅하고 어떤 분들은 좀 미리 사서 자포자기 했는데 잘하셨어요. 이제 길게 끌고 가야 돼요. 길게 끌고 갑시다. 이제 그 길게 끌고 가는 게 뭐 매도 이게 수익이 날지 손실 폭을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수익이 전환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 완화되면 좀 빠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관세 있을 때문에 이게 원래 빠져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1420원 밑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다시 추세가 좀 올라가요. 관세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죠. 오늘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좋게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6조 6천억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가 5조 원대였거든요. 네, 5조 원대였는데 생각보다 양호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과거의 데이터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베트남의 관세가 46% 정도 되죠. 46%인지 8%인지.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폰 쪽에서의 실적이 분명히 안 좋아질 거예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도 좋게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 가지 호재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무역 대표부를 만날 예정입니다. 만날 예정이라서 오늘부터 8일부터 9일 동안 당연히 관세 얘기하겠죠. 네. 관세 조정. 자, 근데 이제 관세 조정은 일단은 뭐 25%는 거의 이제 확정인데, 이제 앞으로 뭐가 문제죠? 반도체 관세가 문제겠죠. 제가 이제 반도체 관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국가별 관세는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2월 달에 발언한 얘기를 보면, 최소입니다, 최소. 미니멈 25%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32%예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관세 이슈 때문에 특히 SK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만나서 뭐 25%보다도 관세가 낮게 측정이 되거나 반도체 관세가 25%만 돼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논의하니까 반도체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세가 만약에 25% 나온다. 그러면 양호한 거다.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아니고 이제 저는 사실 반도체 관세가 30% 이상 두드러 맞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만을 비교해서.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관세가 1%뿐이 차이 안 나잖아요. 대만은 지금 32%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를 대만하고 비슷하게 맞출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거기서 25%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관세 협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선방하는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선물 한번 볼게요. 자, 선물은 의외로 떠서 시작하죠, 그죠? 의외로 떠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고야. 종합지수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660선까지 얘기했는데, 651까지 좀 빠졌죠? 저는 660포인트. 근데 어제 실질적으로 65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9포인트 정도 차이 나네요. 반등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거냐? 한번 예측을 해보면, 반등은 최소,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690.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오늘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빠르게 팔면 안 돼요. 690이에요, 최소. 최소 690. 최대.
최대 710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할 거면 요 사이에서 하셔요. 요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하시는데 제가 요 사이에 올라올 적에 브리핑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10까지 왔는데도 뭐 좀 더 갖고 가도 된다. 보유해야 된다. 그럼 보유 말씀드릴 거고. 690이 왔는데 이거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비중을 축소하세요. 뭐 50% 정도 비중 축소하세요. 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프리마켓 시장이라든가 다 양호해서 중요한 거는 어저께 그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이 그나마 좀 괜찮을 거고, 어저께는 힘들어서 오늘 주식을 안 봤으면 오늘은 그냥 반등권이니까 주식을 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어제는 폭락 때문에, 어저께는 폭락이잖아요. 폭락 때문에 주식을 봐야 손절하고 싶은데 오늘은 반등이에요. 오늘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괜히 이거 계속 보고 있다가 살짝 올라오면 또 매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살짝 올라오면 매도.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오늘은 머릿속에서 그냥 매도라는 단어를 지우셔야 돼. 매도라는 단어를 지우셔야 돼. 안 빠져, 안 빠져. 어저께는 못 올라오는 거고 오늘은 안 빠지는 거고. 오늘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이 방송 보고 10시 이후에 그냥 주무세요. 안 빠지니까. 자, 이제 프리마켓 시장 볼게요. 지금 8시 50분에는 동시효과 하는 거고, 프리마켓 시장은 이제 8시부터 8시 50분까지예요. 지금 몇 분 남았어? 30초 남았네요. ABL 바이오, 엑스게이트, 동신건설, 테크인 올라오죠, 테크인? 반도체주가 이제, 반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반등 나오고, 두산, 펩트론. 오늘은 반도체 관련, IT 관련 주들이 반등이 좀 나오네요. SK 하이닉스가 4.6%. 네.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오늘은 이제 기존 주도 업종들이 좀 올라오네요. 자, 이제 동시효과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아이고야. 예상 체결 상승률. 경남스틸. 아우 지겨워. 휴맥스 홀딩스. 이건 전기차 인프라죠. 네. 그 다음에 세비캠.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오늘 다 레버리지만 올라가. 레버리지. 오늘 이렇게 좀 반등 나올 때 팔면 안 됩니다. 오늘은 무조건 그냥 보유해요. 어저께는 폭락 때문에 보유. 오늘은 반등 보유. 반등이 무섭게 나올 거예요, 아마.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으면 반등 무섭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반등 나오네요. 슈림 로봇. 네. 휴맥스 홀딩스가 김문수 관련주요. 저 몰랐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QSI. 하락하는 애들 보면
아이고야, 오이 솔루션 왜 이렇게 빠지지? 5G, 한미글로벌, 프론티어, 기가비스, DB하이텍. 재건주가 좀 빠지네요. 재건주. 오늘은 재건, 석유, 에너지 관련주 이렇게 빠지네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양호합니다. 2차전지 한번 좀 볼게요. 일단은 2차전지 에코 삼형제는 지금 이제 뭐가 유리하냐면, 에코 삼형제에서는 프로가 에코 프로가 저 유리해요. 유리. 왜 유리하죠? 대차 잔고가 많으니까. 대차 잔고가 많다는 건 이제 저기 공매도 친 애들이 반등 나오면 이제 이 물량이 이제 많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대장이 머티였는데 대차 잔고가 많아서 이게 손절 물량이, 쇼커버링 물량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반등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3%대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은 얘가 좀 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하이닉스도 갭이 뜨고. 오늘은 주가들이 평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평균. 아이고야, 쟤 또 방해하네. 빨리 가! 집에 가! 어린이집 빨리 가. 그 종목에 악재가 있는 애들 빼고는 평균 2% 정도 상승합니다. 대부분 주식들이 2% 정도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잠깐만요. 아니 갑자기 뭐 이 얘기하려니까 웃기네. 오늘은 저기 없죠. 엊그저께는 저기 삼부토건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 많던데 오늘은 없네요. 그죠? 뭐 금양이라든가 삼부토건 후속주 들어가야 될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 그죠? 오늘은 좀 미친 척하고 그냥 미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마음 편히 주식을 보유하세요. 내가 이제 지금 걱정되는 거 뭐냐면 1번 어제 손절한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멘탈이 나가서 매매 못해요. 멘탈 나가서 못해요. 그 다음에 2번 어저께 손절 안 하고 멘탈 관리 잘했어요. 근데 오늘 뭐 찔끔 3% 올라간다고 매도하시는 분들 안 돼요. 삑 X. 오늘은 그냥 어저께도 버텼는데 오늘 뭐 좀 반등 나온다고 해서 매도하면 안 되고 쭉 갖고 가시. 쭉 가지고 가세요. 네. 달투님,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네.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경고 1이에요, 경고 1. 달투님. 경고 1. 여기는 제 방송을 들으러 온 거예요. 달투님이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글 이상하게 쓰면 사람들이 손절해요. 보유하라 그러는데 판다고요,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채팅 글 하나하나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여기 방송 3,000명 가까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멘탈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3차 하락합니다. 다우 뭐 이래버리면 저 쭉 갖고 가라는데 매도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글은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데 개인 투자 의견은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네, 안 돼요. 그 어저께 저기 엊그저께 이상한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뒷문 열어놓고 포크레인에다가 공구리까지 치려고 했는데 잘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최악은 지났어요. 최악 끝났어요. 최악 끝났어. 최악. 진정한 강자는 어제 샀어야 돼요. 어제 660에서 산 사람들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자기 고집대로 밀고 가긴 하겠지만 강력하게 밀고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갖고 말이 많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여러분들 중간 선거에서 저러 그러면 그냥 힘들어져요. 자, 이제 동시효과 2분 남았고요. 한번 봅시다. 느긋하게 대응하십니다. 오늘도. 근데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매도 안 된다. 이제부터 반등이다. 주식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안 봐도 돼요. 매도 안 할 거면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이렇게 좀 빠졌죠. 2차 전지 샀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이 한 400만 원, 460만 원 됐잖아요. 그 나중에 정리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뭐 IMF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뭐 죽기 살기로 주식 사는데 뭐 그때만큼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은 한 가지 좀 흠은 이제 좀 아쉽긴 해요.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경기만 좋아갖고 미국 시장만 랠리 나오고 나머지는 별로였다가 빠질 때 같이 빠져서 좀 그게 조금 그렇네요. 자, 이제 장 시작됐습니다. 이제 X게이트. 잠깐만요. X게이트. 오늘은 사실 뭐 이게 3%못 가면 바보예요, 바보. 주식이 3%를 못 간다. 바보. 바보입니다. 오늘 주식 판다. 바보, 바보. 코나이는 빠지네요. 그죠? 빠져야지, 쟤네들은. 올라갈 때 갔으니까. 그죠? 잠깐만요. 이제 우리 회원님들 좀 목표가 좀 드려야지. 아직 뭐 목표가. 잠깐만요. 목표가 한번 드립시다. 우리 회원님들도 목표가 오는 것만 파는 거예요. 올라오면. 뭐 안 오면 안 팔아요. 자, 목표가 문자 드릴 테니까 그 매도 좀 걸어 놓으세요, 회원님들. 그리고 오늘은 좀 뭘 사야 되네. 납법과 대주가 이게 어저께 장을 안 봐서 많이 나왔겠네.
잠깐만요. 오늘은 뭐 선물이 빠지든지 뭐 눕든지 뭐 기든지 뭐 상관없어요.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두산이 오늘 좀 강하네. 잠깐만요. 재룡정리 하세요. 오늘 재룡정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룡정리. 며칠이요? 4월. 재룡정리. 예, 뭐 저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AS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자, 관심주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관심주는 별도 리딩하지 않고 모든 투자 결과 결정에 대해서는 투자자 개인이 하는 거고요. 유료연 추천주가 겹칠 수 있고요. 재룡전기는 유료연이 보유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소개시켜 드린 거라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는 단기 최고점에 좀 매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머티 3%, 하나 에어로. 이게 저게 이재명 관련주는 하시면 안 돼요. 걔네들은 좀 빠질 때 있어요. 빠질 때 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서는 뭐가 대장이죠? 지금 2차전지 2차전지에서는 지금 이런 애들 좀 저기 그 정치 관련 테마주들 좀 빠져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애들이 올라가는데. 한택이 이 마음 AI 인제 움직이네. 슈맥스 7%대인가. 동양철관, 엑스게이트. 오늘 설령 이렇게 또 이제 지수가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끝나도 보유하셔야 돼요. 팔면 안 돼요. 3천당. 오늘 한 4%대 5% 되네요. 대장주가. 지금 이제 코스닥 그 레버리지가 4%대 상승하거든요. 근데 2차전지는 평균 3% 상승하니까 이제 지수보다도 좀 약간 상승이 조금 약하긴 하네요.
약하긴 합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관심주는 요거예요. 저기 별도 리딩 없습니다. 관심주 어저께 관심주는 안 드렸죠, 그죠? 외국인들은 이게 수급이 이제 돌아오기 힘들어요. 당분간은. 네, 환율이 안 빠지니까. 네. 삼성전자 2%, SK 하이닉스도 좀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경남 스틸이 제일 강하네요. 근데 저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뭐 지지율이 높은 주식들이 야, 저 되게 많이 올라가네. 위험한데. 오늘부로 이제 정치 관련주들 여야 관계없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이 지수가 이제 다 같이 올라가서 뭐 주식들이 특별하게 뭐 급등하고 막 그러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져서 그냥 전체적으로 종목이 올라가니까 특정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뭐 그러진 않네요. 현우산업도 움직이고 두산 진양 그룹주들도 움직이네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한 2%대 상승하면 좀 그거는 좀 소외된 거예요. 시장 대비해서 엄청 소외된 겁니다.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 오늘 상승은 이제 초입입니다. 초입. 상승이 이제 초입이에요. 그래서 내 주식이 2% 상승하고 3% 상승하고 매도하면 안 돼요. 이거만. 그리고 내가 지금 보유한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인데 3%뿐이 안 움직여요. 아,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끝에 가서 결승점에 가서 안 움직이면 그때 문제예요. 지금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좀 오면 두산 로보틱스는 왜 이렇게 빠지지? 잠깐만요. SK이노베이션. 근데 이왕이면 이제 우량주들은 좀 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반등 나올 적에는 저기가 나와요.
조금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 자, 관심주 하고 싶으신 분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관심주 하고 싶으신 분. 네. 관심주. 관심주 하고 싶으신 분. 요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여기다 써놓을게요. 관심주. 오늘 2개였죠. 4월 8일. 4월 8일 아까 뭐였습니까? 우리 재룡이 맞죠? 그 다음에 JNTC. 네. JNTC. 요거요. 2개를 관심 줍니다. 자, 잠깐만요. 재룡이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 좀 보는 게 별로 의미는 없긴 해요. 근데 그냥 한번 봅시다 그냥. 오늘 선물 폭탄이에요. 선물이 뭐 핵폭탄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나스닥 선물 나스닥 올라가죠. 네, 오늘 우리나라가 선반영 되는 거예요. 선물 폭탄이라고 하신 분은 반대로 매매하시는 거니까 뭐 선물 폭탄이면 뭐 정리하셔야지. 3M 이게 지금 선물이요. 여기까지만 옵니다. 최소 324 매도하면 안 돼요. 저거는 좀 빠질 거예요. 저거는 저기 정치 관련주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참고해 주시고. 오늘 관심주가 근데 이제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뭐 기술적 반등이다 이게 추세 반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세 반등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에요. 아이고야. 하이닉스가 4%대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 2.8%. 에코 삼형제에서는 BM이 좀 강합니다. BM.
다음에 잠깐만요. 지수 상승 탄력이 조금 꺾이긴 해요. 꺾입니다. 지금 반등이 이 코딱지만큼 나오는 반등을 먹고 매도하면 안 돼요. 그냥 잘들 갖고 계세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지금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0.9% 정도 상승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나스닥 선물이 아니고 이제 장 끝나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 또 내일 또 가요. 그러니까 오늘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그냥 선물 흐름 그냥 오늘 것만 보고 흔들려서 주식을 정리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네. 급반등 안 나오니까 뭐 초조하시는데 뭐. 그래도 계속 반등권입니다. 위아래 윗꼬리 달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트럼프가 좀 약간 좀 정신이 좀 나갔네요. 지금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 보복 관세 처리 안 하면 50%또 추가한다고 하네요. 우와. 대단하네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네. 힘으로 밀어붙여. 잠깐만요. 지금 해외 증시 지금 보면 뭐 망할 한국, 일본이 제일 먼저 협상, 우리나라는 겨우 이거 오르고. 아이고. 게임 안 끝났다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반등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지금 이제 9일날 중국의 관세가 지금 부과되는 게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겠네요. 9일날 트럼프 좀 대단하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중국과는 좀 그렇긴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는 그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2시죠. 새벽 2시에 트럼프 중국 대미 보복 관세 처리 안 하면 9일날 50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중국에만 문제고 다른 나라는 협상에 카드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8일과 9일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언하는 게 악재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시브렐 뭐 이런 거 은어 비속어 쓰시면 안 돼요. 네. 아이고야. 게임은 매도가 돼야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걸 쓰시면 안 돼.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그다음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 그냥 주무세요. 어저께 생각하면 지금 좋잖아요. 또 우리가 어저께는 또 힘들고 오늘 반등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어저께는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잖아요. 어저께 다시 돌아가면 또 힘들잖아요. 전략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중국 관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시에 나온 거라서, 그게 만약에 엄청난 악재였으면 갭도 못 떠요, 지금 선물이.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뭐 국가별로 관세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가 하락 요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분의 관세가 어느 정도 결정될 거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뭐 중국이 뭐 관세는 뭐 중국이 50% 하겠다. 그거보다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가 25%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30% 넘어가면 이제 충격을 좀 받겠죠. 만약에 관세가 반도체 쪽에 관세가 30% 넘어가면 우리나라 증시 지금 전략을 바꿔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상승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 뿐이지 상승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규모가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죠. 예.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대신정보통신도 올라가네요. 이게 유승민 관련주 아닌가요? 그죠? 유승민 관련주. 네, 유승민 관련주도 좀 움직이네요. 근데 이차전지는 좀 약하네. 에코 삼양전은 좀 되게 약하네요. 지수의 상승 탄력이 조금 많이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엄청나게 나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사실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물려서 오도 가도 못하면 홀딩이라도 해서 나중에 매도할 적에 고가에 매도하시면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다시 이제 선물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루만 보고 금일 하루만 보시고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네, 하루만 보시면 안 돼요. 상승합니다. 참고하세요. 스윙으로 갖고 가야 돼요, 그냥. 뭐 지금 돈이 엄청나게 좀 손해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멘탈 잡으시고요. 아직 상승이 하락보다는 상승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지도 팔지도 못한 장이에요. 아니에요. 사고 싶은 거 사셔도 돼요. 사고 싶은 거 사셔도 됩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네. 지금 이제 3,002명 들어와 계시는데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저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희박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급반등이 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추세 반등 계속 이어갈 겁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상승률을 좀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코스피에서는.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 좀 못 가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종목 진단 상담은 안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지금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이 시황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소연하러 오신 것 같아요.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아이고 좋겠다. 내려가면 더 죽고 올라가면 이 코딱지 올라가는 거야. 이러고 한숨 나오고. 아이고야 하소연 방송이네. 하소연 방송. 아이고야. 이 3,000명한테 막 지금 막 마이크 잡고 막 저 혼자 막 힘드네. 네. 아이고 이 V자 반등이 안 나와서 제가 죄송스럽네요. 네. 아이고. 뭐 받아줘야지 뭐 어떡해요. 대주산업 뭐 요런 애들이 움직이네요. 크게 변동성은 없겠네요 오늘 뭐. 아 여기서 만약에 지수 음봉 전환되면 여러분들 뭐 저기 뭐 달라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선물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 비우고 325까지는 반등 나와요. 1차적인 고민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매도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여기 335. 뭐 음봉 되든 양봉 되든 상관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뭐 음봉 되든 양봉 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가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좀 보고 있으면 힘들지만 막 제가 봤을 땐 크게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2차전 지주들도 이제 다시 조금 좀 힘이 약해지긴 했는데, 이제 어느 때 문제냐면, 선물이 325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상태예요. 주가가 안 움직이고 지금 이 상태로 움직이면, 그때는 이제 힘들죠. 그때 힘든 거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손바뀜이 특히 이제 야당 관련 정치 인맥주들은 이제 빠질 것 같아요. 네. 여당 관련주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야당 관련주는 이제 빠질 것 같습니다. 정치 인맥주가 죽어야 좀 이제 수남매가 좀 돌아가긴 할 거예요. 잠깐만요. 증권사 목표가 하향 나오는 거는 매수 기회예요. 매수 기회. 고점에서 증권사 목표가 상향 나오는 건 매도 기회고. 야당 관련 정치 테마주에서 이제 여당 관련 정치 테마주로 옮겨지는데 결국에는 둘 다 빠질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그 관세 협력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분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주가 급등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뉴스가 나와야 좀 지수가 좀 폭발적으로 좀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주산업하고 대신정보통신이 좀 강하고 솔트룩스 하여튼간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저기 보유예요 보유. 다른 마음 먹지 마세요. 아셨죠? 네. 다른 마음 먹으시면 안 돼. 코스피 지수는 좀 빠지고요. 코스닥은 좀 양호하네요. 네.
2차 전지는 좀 약세입니다. 에코프로 BM만 좀 강해요. 코스닥은 다시 올라갑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좀 강하긴 해요. 이게 지금 만약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반등 나오면 무섭게 나와요. 섣불리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늘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적에 매도가 한 1조 원 정도 나오겠네요. 네. 1조 원 정도.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중국한테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하면 애플 주가가 또 빠지겠네. 중국은 좀 호재가 좀 있긴 해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자, 선물은 주르르 계속 흘러내려요. 코스닥은 좀 양호하긴 한데 선물은 조금 약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해요. 괜찮습니다. (4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 이게 잠깐만요. (40포인트면) 코스닥이 지금 앞으로 저는 한 (40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지수대로 얘기하면 한 7%대 상승이에요. 7%대 상승이면 종목별로 평균 14% 정도 상승합니다. 네. 네. 박성희님께서 저는 시황 들으러 왔는데 오늘 방송 처음 듣는데 재밌네요. 여기 다 지금 저것뿐이 없어요. 네. 하소연하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시장 반등 나오는데 반등이 약해요. 다 신현식 파트너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얘기뿐이 없습니다. 네.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코스닥이 700포인트까지 가면 평균 한 7% 정도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종목별로 한 14% 정도 올라가요. 상승해요. 근데 여기가 매도였다. 네, 여기서 매도 여부 결정이다.
매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코마 상태의 주식이 코마 상태에 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코마 상태 직전까지는 가 있네요, 지금. 네.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멘탈이 약해고 큰일 났네. 주식이 코마가 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코마네요.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가면 700에서 못 파는데 이 큰일 났네. 이 미리미리 파는데 큰일 났네. 미리 손절하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산소호흡기 띄면 안 됩니다. 쫙 하고 있으세요. 아, 진짜 어저께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진짜 대박이긴 하네요. 지금 주식이 코마 상태가 아니고 정신 상태가 코마다. 근데 또 이제 10시 넘어서 이게 코스닥이 윗방향으로 가주면 또 이제 아이고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신 상태가 맑음으로 돌아오죠 또. 네. 기다리세요. 지금 확실하게 보면 선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코스닥이 강해요. 700에서는 호흡기를 뗄지 연명치를 더 할지는 좀 봐야죠. 임종 직전이에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만 빠지면 흔들리고, 아유, 이러고. 또 올라가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가? 이러고.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돼. 네. 하이닉스를 4%대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2%대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못 먹어도 고해요. 이럴 때 코스닥은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레버리지가. 이럴 때 못 먹어도 곱니다. 이럴 때. 저는 레버리지 사신 분들은 수익 난다고 보는데. 네. 엉성한 자산의 매매법이라고 매매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남의 얘기만 듣고 매매하면 망한다. 그냥 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산소호흡기를 띠라는 건지 버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면 이 레버리지 쪽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면 23740 233740 올라가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전고점 돌파하려고 해요. 어제 ETF 레버리지 현금 목단 투입했어요. 스타벅스 커피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아, 괜찮아요. 저 여기 메가 커피 먹고 있습니다. 심약한 개미들은 팔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주식 파시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며칠 있다가 이 주식 급등해버리면 오늘 판 사람들 코마 상태로 갈 거예요. 코마 상태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매매에서는 이제 정신이 이제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매매하면 금방 강통 납니다. 네. 매매하면 금방 강통 나요.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에이씨 손절해버리자. 손절하고 종목 이제 막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빨리 뭐 회복하려고. 그러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에. 진정들 하셔야 돼, 이제. 아니, 이게 지금 방송이 이게 계속 이게 뭐 제가 정신과 의사 갖고 여기 병원에서 환자 돌보는 것 같아. 안 돼요. 팔면. 멘탈 잡으세요. 유로존 보복관세 뭐 멘탈 잡으세요. 멘탈. 유로존 보복관세고 뭐고 멘탈 잡으시라고. 자, 뉴스의 길을 막고 그냥 멘탈만 잡으세요. 지금 여기서 뭐 중국의 관세를 뭐 50% 하고 뭐 유로존의 관세 뭐 보복 관세한다. 멘탈 흔들려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네. 그거 괜히 봐봐요. 이 멘탈만 흔들려요. 아, 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돼요. 팔면. 니케이가 5.6%든 56%든 우리는 못 가잖아요. 네, 그래도 멘탈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멘탈이 약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주식을. 네? 주식을 매도해서 지금 손해본 거를 뭐 능력이 있어갖고 다른 거 매매해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주식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손절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동매매 한다니까요. 내동매매 하면 그냥 깡통 나버려요. 2, 3일 안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깡통 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오동하다 못하는 게 더 좋다. 결론을 내버리면 내동매매에서 깡통 난다니까요.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손해 중에 그냥 팔았어요. 팔고 이제 풀밑으로 막 이것저것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안에 깡통 나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매도가 내동매매를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매도를 할 거면 매매를 한 일주일 쉬어야 돼요. 매도하고 나서 바로 매매하면 깡통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쉬어야 돼, 쉬어. 그래서 나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꼭 네,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저기 산에 들어가세요. 산에 한 일주일. 네. 근데 저는 매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매도하면 안 돼요.
태조 왕건의 정주행을 추천해요. 그건 또 뭐예요? 지금이 기회다. 계속 살아. 그거는 이제 어저께 끝난 얘기고요. 어저께 끝났어요. 어저께. 네. 사라는 거는 어저께 끝난 거고, 오늘은 보유하는 거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빠지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주가 빠지는 거는 반도체 관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48분에 상호관세 첫 고위급 방미. 그래서 지금 반도체 동향도 파악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철강, 자동차 뭐 25%고 반도체가 그냥 25%만 맞춰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25% 이상 나오면 좀 빠질 거예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네,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뭐 유예 카드도 있을 거고, 반도체 뭐 유예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유예도 있을 거고, 아니면 25%. 네. 25% 이상 나오면 악재가 돼요. 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잘들 버티셔서 며칠 동안 좀 잘 버티고 대응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